오늘은 병화 질병론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고서에서 병화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볼까요? 화는 심장 소장, 어깨, 특히 병은 어깨 소장, 정은 심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이 많이 부실합니다만 명리를 공부한 분들은 화기가 소장 심장임을 쉽게 이해하지만 병화를 왜 어깨라고 하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기에 그 이치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인체를 상상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십간, 갑에서 개까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머리는 갑,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목은 을, 무릎 아래로는 임수, 발끝은 개. 따라서 인체를 십간으로 나눴을 때 병화에 해당하는 부위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분류 방법은 인체 부위를 용도나 쓰임보다는 인체를 공간이나 방위로 상정하여 골고루 10등분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질병을 살피는 핵심은 아닙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에서 병화는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눈을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병화 자체로 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체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위는 머리의 개수 뇌와 심장의 정화로 정계충 작용으로 심장과 뇌가 한시도 쉬지 않게 움직이면서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인체의 핵심인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개수로 모든 인체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역할입니다. 개수와 간목, 개수와 을목, 개수와 병화, 개수와 정화 이런 식으로 각 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개수가 병화와 만나면 개수 내 작용을 하고자 병화를 활용하여 빛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여 을목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병화가 상하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만 병화가 상하면 심장마비, 뇌출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어렵죠. 그 이유는 병화와 개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병화가 상하면 개수도 상할 수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즉 고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십간의 인체 부위가 무엇인가를 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체 부위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을목의 작용을 살폈는데 을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를 구석구석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개수에서 을목으로, 을목에서 병화로 개수와 병화 사이를 연결하고 개수, 을목, 정화로 심장까지 연결시킵니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심장 정화가 멈추면 뇌사에 빠지기에 심장에 압력을 줘서 뇌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에 심장 정화가 뇌 개수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을목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하면 십간에 배속된 인체 부위가 무엇인가를 달달 외워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질병도 또한 반드시 2개, 3개의 글자들이 상호 조합하여 인체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의 글자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예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묘년, 개축월, 갑자일, 갑자시, 건명입니다. 대만의 맹인술사 사주라고 합니다. 15세에 맹인이 되었고 대만에서 유명한 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조는 정화를 눈으로 보면 정계충하고 초년대운도 임자이니 정화가 더욱 상하기에 맹인이 되었다고 이해하기 쉽죠. 이런 분석은 병정, 화기를 인체 장기에서 눈으로 간주하여 판단하는 방법이죠. 다른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축년, 병인월, 계유일, 병진시 남자이고 맹인입니다. 이 사주는 병으로 눈을 상징하는 글자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강해 보이지만 맹인입니다. 즉 병정, 화는 눈이고 눈이 상하면 맹인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만 살피면
이 사주가 왜 맹인인가를 이해하기 어렵죠. 정묘년 개축월 갑자일 갑자시 남자입니다. 기축년 병인월 개유일 병진시 남자입니다. 이제는 단식 판단이 아닌 글자 조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위 사주는 개, 을, 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 정은 충만하는데 중간에서 묘목이 둘 사이를 연결합니다. 마치 뇌와 심장이 묘목, 피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치와 같죠. 그런데 묘목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묘축으로 응결되어 상하고 자묘형으로 응결되었고 대운마저도 임자로 묘목이 응결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정화로 가는 묘목의 피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빛이 꺼지고 장님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 사주를 볼까요? 개, 병, 인으로 개수와 병화 사이에 인목이 있어서 개수와 병화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인목이 인유로 유진으로 목기가 상합니다. 만약 목에 상응하는 육체 부위를 보고 간이 나쁘다고 통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유금이 인유로 피의 흐름을 막고 유금이 또 진유합으로 진토 속에 을목이 상하면 문제가 바로 병화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두 사주 모두 병정화가 문제가 아니라 병정으로 흐르는 목기에 문제가 생겨서 맹인이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병정이 빛과 열로 육체에서는 주로 눈과 심장을 의미하지만 십간 어느 글자도 절대로 단독적으로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병, 정은 반드시 개수와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개 역할을 목기가 하는 것이기에 목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눈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병화, 에너지의 특징은 수기를 무한 분산하는 것이죠. 수기는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사계도에서 보듯이 봄과 여름에는 개수를 공기 중에 분산시켜서 열기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병화가 분산작용을 극대화시키면 개수가 극도로 분산하면서 개수에 상응하는 인체 부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로 눈이 상하거나 전립선, 신장에 질병이 생기죠. 사주 예문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축년 병인월 개유일 병진시 건명입니다. 방금 위에서 살펴본 사주인데 이 경우는 개수가 두 개의 병병 사이에서 분산작용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맹인이 된 이유는 절대로 눈에 상응하는 인체부의 병화가 상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주 예문을 보겠습니다. 경신년 개미월 을밀 갑신시. 이 남자는 병술대운 27세 2006년 병술년 7월에 소방공무원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전립선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결혼하면 2세에는 지장이 없는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구조도 보시면 월간의 개수가 병술대운 병술년에 무한 분산작용으로 개수의 발산 에너지가 극도로 분산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개수에 상응하는 인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관점을 정반대로 돌려서 살펴보면 만약 개수가 증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립선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즉 수기가 충분해지는 운에서는 전립선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개수가 더욱 마르면 전립선염 증상은 더욱 심해지겠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병술년에 경금을 극한히 전립선염이 심해진다고 보는 것보다는 병화가 개수를 증발시켜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경신이 개수를 생하니 문제가 없다고만 생각하면 전립선염에 걸린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죠.
사주팔자 구조는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속성이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